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세무서를 가야 된다, 홈택스에다가 등록을 해야 된다, 내가 방금 은행을 다녀왔는데 또 은행을 가야 된다 등 한 번 일할 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를 내실 분이거나 이미 사업자를 낸 경우더라도 이 5가지를 확인하신다면은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사업자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그 중에서 세무서를 방문할 사업자와 아닌 사업자로 나뉘는데요. 먼저 병원이나 음식점처럼 고액의 임차 보증금을 내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인데요. 요즘 보증금으로 몇 천만 원부터 몇 억까지도 다양하게 내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큰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건데요. 우리가 집에 이사를 하면은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사업자의 임차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시면은 도장을 꽉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큰데요. 요즘같이 금리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임대인의 물건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 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다른 돈보다 우리의 보증금을 우선순위로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의 임차 보증금을 갖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가셔서 확정일자 받길 바라겠습니다. 단, 이 표에 있는 금액을 넘어설 경우에는 확정일자로 보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차 전세권 설정 등기를 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란색으로 된 원본 같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싶으신 분들이 가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시면은 노란색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별도의 용지로 받는 거라서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하신다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다면 메인 매출의 거래를 위한 통장과 카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신분증이랑 사업자 등록증을 챙겨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에 있는 은행에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은행에 가시더라도 아무 은행에 가시는 것보다 본인의 주거래 은행을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요즘은 통장 만드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거래 내역이 쌓여있는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체 한도 풀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은행에 가셨다면 꼭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사업용 계좌 만들기와 인터넷 뱅킹 신청하기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건 사업용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는 것, 그리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게 나중에 세금적으로 관리하시기 더 유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 자리에서 사업자용 은행 공동인증서 발급과 사업자용 카드를 발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장도 만들고 사업자용 카드도 신청해서 집에 돌아왔다면은 홈택스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홈택스에 등록하실 때 기존에 있는 아이디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사업자용을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든 아이디에 사업용 계좌, 인증서,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통장을 만들면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일이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 등록을 안 하시게 되면은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사용한 카드에 대한 카드 거래 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해서 세무사에게 전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꼭 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다가 일부 누락하게 되면은 비용 처리를 못하게 돼서 세금을 더 내는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홈택스에다가 카드 등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본인 명의 카드만 등록이 가능하고요. 사업자용이 아닌 개인 사용 카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실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은 다시 등록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카드도 등록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전부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비용 처리할 때 최대한 많은 자료들이 적용되겠죠.
그리고 공동인증서 같은 경우에 온라인에서 만드실 때는 통장을 만들었던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4,400원짜리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랑 전자세금 계산서용 요 두 개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인증 등에 신청할 때 그때 가서 발급하려다가 늦어서 신청 못하는 그런 손해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현금 을 하셔야 되는데요. 모든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업자가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 경우에는 꼭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은 가입하지 않은 기관의 가산세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도 배제될 수 있으니까 손해 안 보시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여행사들도 의무 발행 업종에 새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할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 영수증을 꼭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화 가입 방법인데요. 세 방법 중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국세 상담센터 번호인 126에 전화해서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쉽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넷을 이용한 가입 방법인데요. 홈택스나 손택스 현금 영수증 사업자가 운영하는 누리집 중 하나를 선택해서 회원 가입하고 인터넷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 방법으로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서 신용카드 가맹과 동시에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처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요. 전기세나 수도세, 통신비, 가스비, 인터넷 사용비 등 매달 지출되는 비용들을 담당 기관에 문의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이 부분들을 누락해서 비용 처리를 받지 못하시는 대표님들이 많더라고요.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 누락하지 마시고 꼭 비용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배 사업자를 내신 경우에는 이런 비용들을 판관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꼭 해야 되는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초반에 세팅을 해 놓으시면은 중간에 변화가 생기는 것 말고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기 때문에 직원 관리하랴 또 매출 관리하랴 바쁜 대표님께 이 귀한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해 놓으셔서 손해보는 경우가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는 곧 2024년도 결산하는 3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2024년도 결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책 지원의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이라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고 시청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해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만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